그러면 그 2월 3일 날 그때 좀 예.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중 도시 정비과 소관 사항에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1월 30일자 제293회 미추홀구의 임시위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 주한 8동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어떠한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구역 면적 증감에 대한 세부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시청에 질의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 입안권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추진 세력에 의해서 그 기존의 동의서를 강명아파트와 형광아파트를 그 정형화시키는데 그 전에 동의서를 냈던 이 분들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심지어 낸 사람들도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추진 세력에서 저희 구청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두 차례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심사숙고 끝에 그때 그 정형화로 되어 있는 그 강명과 형강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정형화 하는데 그 같이 구역을 형성하는데 동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24년도 11월 7일 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컨설팅 신청 시의 동의율이 60.3% 이렇게 높게 나와 있었고요. 그때 그 기존에 동의를 했던 분들이 강명과 행강아파트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던 분들도 그 동의자 수 1148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테지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프로테지가 아님을 감안했을 적에는 그 강명과 형강 아파트를 같이 정형화해서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는 반대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사전 컨설팅을 60.3%를 가지고 시에다가 그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향후 앞으로 주민 공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또 구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포함해가지고 상정을 해서 의견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답변에 대해 질의하시는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배상록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죠. 배상록 의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청에서 이 법이 지금 하는 게 연변동의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확정이 시청에서 확인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나요? 예, 저희가 이제 법과 조례가 없어서 이게 이제 형광아파트하고 강명아파트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연번부여를 추가로 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조례나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시에서 질의 답변 내용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입안권자 구청에서 그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 세력한테 뭐 기존에 동의서 냈던 분들한테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 메일로 다 보내라 그리고 저희가 권고를 해서 그걸 또 했고요. 기존에 강명 아파트와 형강 아파트가 들어와서 하는 거를 원한다. 형강 아파트나 강명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원한다는 그 동의자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아니, 과장, 내가 묻는 것은 시에서 예. 그렇게 해도 된다는 확답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해도 질의 회신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시 도시재생과지요. 시가 정비과지요. 주거 정비과입니다. 정비과, 네, 정비과에서도 하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자꾸 이걸 진행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구에서 보고 알아서 하라. 그 위반자가 알아서 하라. 저거가 답변 못하겠다 하고는 구로 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거는 구로 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압력을 시의 그 과에 그래서 구에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 지금 그 전에 과장님 시의 답변 없이 임의대로 법률 해석을 해서 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준 일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법률 예, 해석을. 법이나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그 저희가 없는 사항을 질의도 하고 뭐 자문도 그리고 받고 뭔가 확답을 안 받고 구에서 임의대로 법률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결정지어서 한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런 거는 예, 저희가 이번에도 이번 그 같은 거는 왜 시에 확답도 받지 않고 질의를 해서 답,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됐냐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시의 질의한 내용대로 휴신 내용대로 그 이방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 법이 없으면은 관련 법규에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절차법에 충실히 따라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절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법이나 이게 이제 구역이 정형화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연번제로 우리가 변경이 되면은 그 전에 받았던 걸 무효시키고 다시 다 받았잖아요. 법이. 그 전에 그 우리 받았던 거 써줬나요? 그런 사례는 제가 25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시에서 지시한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것만큼은 그냥 구에서 임의대로 법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공청회 하고 만약에 효력 정지 가처분 한다든지 그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서 소송이 돼서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행정을 저희가 했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뭐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지겠죠. 쥐야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상식의 법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공청회를 했다 그러는데 전체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다 불러놓고 다 했네. 확인을 받았나요? 근데 이제 주민 설명회도 3회에 저녁에 걸쳐서 참여 했습니다. 못하지요. 그 주민들이 다 공청회 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공청회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인원 전체가 그 뭐 다 동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이거 그분들은 이제 그 동의서를 먼저 냈던 분들도 그 반대를 하겠어. 그러니까 강명호 현강 그러니까. 아파트를 넣어서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리서를 40건이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 처리가 다시 위반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하기 싫은 사람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질의해서 답도 받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해서 그 주최 세력하고 많은 고민 끝에 그 기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일부 그 현강 아파트 주민들의 찬성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형화를 현강 아파트나 강명 아파트를 넣어서 8차를 넣어서 하는 거를 정형화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3일씩이나 했었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냈던 사람들도 자 그러면 동의서 낸 사람들도 처리해라라고 그 메일을 몇천 명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동의서 처리한 사람이 40명이 나왔는데요. 그 강명이나 현강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오는 그 숫자에 비해서 4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로 미루어 볼 적에
그 반대보다는 그래. 오히려 정형화를 해서 하는 그런 아니 쪽에 과장님 철회를 철회를 하러 가면은 몰라서도 못 가고 철회를 하는 것이 그게 철회할 사람 철회하고 이대로 진행한다가 옳은 거예요. 동의서 다시 받는 게 옳다고 봐요. 일일이 그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동의서를 다시 받으면은 그때 왜 그 주최 측 만약에 주최 측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최 측 그 이야기만 듣고 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주최 측에서 주민 설명회도 3일씩이나 하고 기존에 동의서 낸 사람도 처리해도 좋고 그다음에 현강 아파트나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둘라고 동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물론 뭐 제가 그때는 가장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게 자범 이야기를 많이 본 의원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갈등이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물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기존 후보지 추진단체가 있고 신규 단체가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관리카드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데 박 무슨 분하고 김 무슨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대립하는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역이 뭐 미음자로 들어오든 니은자로 들어오든 이응자로 들어오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동의율 60%만 해서 사전 컨설팅에 늘 수만 있으면 그건 뭐 어느 세력이 10개든 2개든 1개든 뭐 그거는 저희가 다 받아줘야 할 입장이죠. 어쨌든 먼저 받아서 내는 그렇죠. 사람이 예, 예. 우선 그 사람이 주최측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되는 네. 건데 뭐 있는데 그런 거는 본 의원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변경이 되고 그러면 다시 받고 다들 이렇게 하고 받으라고 그러고 그 전에 저 북쪽 지역은 왜 그 전부 다 다시 받으라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아는 바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니 이거를 그 전에 받았던 걸 다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법이 없다고 해서 뭐 다시 하고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구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법 해석을 어때 과장님이 한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질의도 지금- 하고 지금 뭐, 이 예, 법을 예. 정확한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이 해석을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희는 주민들이 최선을 해석한 게 다해서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이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법을 해석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지십시오. 예, 행정이 잘못되면 아시- 당연히 아시죠?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죠. 예. 뭐 그러면 됐어요. 예, 예. 어떠한 뭐 외부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예. 노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야기하고 뭐 압력 넣고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다 그런 거는 추워도 다 없었다는 이야기하고 거를 제가 전임 가장한테도 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내가 알아보고 다 알아봤던 문제들이에요. 시에서도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24년도에 그 가장했던 홍순원 가장한테도 제가 어제 가서 다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는 일도 외부의 그 뭐 부당한 지시나 뭐 압력은 없었던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네, 책임만 네, 지십시오. 네, 문제가 네. 있으면. 예,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도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양정혜님 질의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주안 8동 그 예, 예. 재개발 지역이 처음부터 연본 부여제가 된 이후에 동의서를 받은 거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취 1구역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데도 반대하는 급부들이 있어요. 예. 이게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 뭐 소규모 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재산권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해요.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이 재개발을 못 한다는 거는 그것도 조금 불공평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그
그 광명 아파트하고 형광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예, 예. 동의했던 분들이 예. 광명 아파트, 형광 아파트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조합 측에서 지금 조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주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그 세대들한테 다 보냈죠. 예, 예. 그 처리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예. 그거를 또 핸드폰 문자로 다 보냈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는 바와 같이 그 동의자 1148명 중에 40명이 실제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그 24년도 11월 7일 날 조사해 보니까 사전 컨설팅 신청을 찍에 동의율이 60.3%로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처리자가 40명으로 저희가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배상록 의원님께서 계속 그 압력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얘기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여기다 모셔다 놓고 한번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압력자가 누군지 이거는 밝히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이제 25년 7월 달에 발령받아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전임자한테 제가 전임 가장한테도 물어봤지만 일도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가 그러니까 이런 없었다.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누가 압력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했다라면은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압력자가 누군지 지금 밝히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그 담당자가 누군지 그분을 한번 모셔다 놓고 그 압력한 사람을 거론을 해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면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를 해서 하라는 거는 단지를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좀 큰 단지를 만들었을 때 모든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잖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생각할 때는 예, 그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대하는 사람들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력자가 누군지 그 사람을 좀 밝히도록 해주세요. 여기다 모셔다 놓고 그 압력자를 법에 저촉이 되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압력자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저희는 압력을 받는 그거는 과장님이 뭐 압력자를 뭐 데리고 오시라 이거는 아니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압력자로 인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거를 60.3%라는 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가 압력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그때부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해요, 그게.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라는 거를 이제 중요시합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사전 컨설팅 가기 위해서는 60%를 확보를 하면은 보내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 40%. 잠깐만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잘못된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끝까지 추진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정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당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어서 반대하는데 왜 추진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법에 예, 예. 위배되는 게 없냐, 예, 예.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맞는 거냐, 동의서가 안 받고 그냥 그 기존에 받은 걸 그걸 유효표로 써도 되느냐, 무효로 쓰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니까 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지죠.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를 본인한테 의뢰를 들어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본인한테 해서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해서 의회에서 했던 일인데 같은 동료 의원이 의원이 발언했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라고 뭐 밝히라 여기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의회에서 발언 못하지 생주인. 아니 공무원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건지 의원이 직원한테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동료 의원이 나는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는 참 그게는 그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집행부한테 따지면은 그냥 잘못됐으면 내가 생각해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건 의원이 발언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잘못돼도 그렇거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따져? 내가 왜 해 이야기를? 왜 당신한테 해줘야 돼?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따지고? 내가 직원한테 하는데 왜 따져? 10분간 원하는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의하는 내가 회의를 이야기하는데 왜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를 따지는 거야? 선포합니다. 아니 왜 한테